자, 이제 선생님하고 두 번째 얘기를 한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얘기했던 게 있잖아요. 그죠? 카테고리는, 자, 일단 요 문제는 2018년도 3월 교육청 30번 문항입니다. 여전히 기출문제에 실려 있는데 얘는 그래도 약간 고난도의 범주에 좀 속해 있는 걸로 책들이 많이 분류를 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인지는 다들 아실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이 문제에 들어오기 전에 자, 또 아까처럼 첫 번째 영상처럼 내용을 하나 정리하고 요 문제로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하던 얘기가 테마는 이겁니다. S1, S2 넓이 합이 최소일 때 요 얘기입니다. 요 얘기. 자, 요 얘기였는데 이게 똑같이 나옵니다. 여기서. 자, 똑같이 나오는데 상황이 다릅니다. 아까랑. 그래서 그 조건을 우리가 앞선 영상에서도 조건을 잘 구별하십시다라고 했듯이 자, 이 조건이 앞에 했던 이야기랑 과연 어떤 부분이 다른지를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골격이 자, 너는 Y축까지 한번 임의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fx가 이렇게 하나 있습니다. 자, fx가 이렇게 하나 있고, 자, 지금부터 하려고 하는 얘기는, 자, 얘는 오히려 적분 구간이 고정되어 있을 때 어떻게 살펴볼 거냐, 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냥 편의상 여기에 A가 있고, B가 있고, 뭐 이렇게 하나 있다고 잡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A하고 B가 둘 다 너는 상수, 이렇게 우리가 확인이 됩니다. 자, 적분 구간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도대체 그럼 변하는 애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자, 이 사이에 어떤 상수함수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K가 이번에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변수입니다. 그랬을 때 A에서 B까지를 봤을 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이 이렇게 생기잖아요. 그죠? 자, 이 넓이 합입니다. 지금은 fx 고정, 자, 적분 구간도 고정, 상수함수가 위아래 움직이면서 넓이의 변화를 갖게 되는 그 상황입니다. 앞선 상황은 자, 너가 고정, 네가 좌우로 움직였다면 지금은 자, 다 고정, 너 혼자 위아래 상하로 움직였을 때 넓이 변화 생길 때 그때 넓이 합이 최소일 때가 언제인지를 체크하자. 이제 조건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자, 그랬을 때 과연 넓이 합이 어떤 식으로 표현이 돼서 나올 건지.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관찰해야 되는 포인트는 뭐냐? 자, 그때 이 둘러싸여 있는 넓이 합이 최소가 될 때 과연 요 점의 존재가 누구냐라고 살펴보는 게 제일 키워드입니다. 과연 그럼 너는 도대체 누구니? 물론 이 상황처럼 네가 만일에 역함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은 함수값이 k일 때 대응이 되는 x좌표인 너는 f 인버스 k라고 지정이 되는데 f 인버스 k 너는 도대체 위치가 어디에 있을 건지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다라고 하는 게 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얘도 아까처럼 우리가 동일하게 여기는 변하는 게 K니까 S12의 넓이를 SK라고 지정을 해서 자, 똑같이 넓이를 표현해서 미분을 이용해서 언제 최소인지 그 상황을 동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넓이를 우리가 표현을 할 때 물론 아까처럼 S12 넓이를 이 관점에서 X축 방향으로 적분하는 관점에서 논의를 하셔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우리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랑 다른 관점에서. 자, 어떤 관점에서 이 S12 넓이를 표현을 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역함수 적분을 좀 들고 와서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S1 넓이를 구하는데 우리가 다음과 같이 할게요. 자, A 너는 상수. 그럼 대응되는 함수값도 상수로 고정. 그래서 S1 넓이를 보시면 우리가 자, 요렇게 둘러싸여 있는 부분을 역함수 적분은 이 방향으로 적분하는 게 역함수 적분입니다. 자, 요걸로 S1 넓이를 한번 표현을 해보겠다라는 게 선생님의 생각입니다.
자, S1부터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자, 인테그랄 FA부터 해서 K까지 Y축을 따라서 적분을 할 거야. FA부터 K까지 Y축을 따라서 적분하니까 너는 써야 되는 함수가 F 인버스 T라고 쓰겠습니다. 이렇게. 자, 그게 요 빗금친 요 부분의 넓이인데 우리가 원하는 S1 넓이는 거기에서 요 넓이를 빼야 되니까 그럼 요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했을 때 자, 너는 가로 길이가 A고 그대로 쓰겠습니다. 가로 길이가 A고 세로 길이는 K 빼기 FA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요게 S1 넓이입니다. 자, 같은 패턴으로 S2 넓이를 동일하게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B가 가서 대응되고 있는 Y좌표가 FB니까 그러면 이제 이번에 S2 넓이는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직사각형 넓이에서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역함수 넓이를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직사각형 넓이는 보시다시피 가로 길이가 B야. 여기다 쓸게요. 가로 길이가 B고 세로 길이는 FB 빼기 K라고 읽혀지고 여기서 빼겠습니다. 자, K부터 FB까지 역함수 적분을 하세요 그랬는데 자, 요걸 아래 것 위 것 바꾸면서 플러스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FB부터 K까지를 F 인버스를 따라서 적분을 하십시다. 자, 이렇게 해서 S12 넓이를 표현을 했고 자, 네가 언제 최소가 되느냐 최소가 되는 상황을 우리가 살피면 동일하게 너도 K에 관해서 미분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자, K에 관해서 미분하면 너는 그냥 FA는 상수니까 T 자리에 K가 들어와서 F 인버스 K가 들어. K에 관해서 미분하는 거니까. 그럼 너는 미분하면 마이너스 A만 남겠죠. 너는 상수니까 날라갈 거고. 자, 여기도 상수는 날라가고 빼기 B가 하나 남을 거고. 맨 뒤쪽에 미분하시면은 너는 T 자리에 K가 들어와서 F 인버스 K라고 읽혀지고 네가 0 되는 상황에서 최소가 결정이 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F 인버스 K 값을 원하는 거고 자, 정리를 해보시면 너는 2분의 A 플러스 B라고 정의가 돼서 나옵니다. 이렇게. 자,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얻어낸 결론인데 이 얘기를 그대로 그림 속으로 한번 가보시면 자, 위아래 움직이고 있는 상수 함수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는 넓이의 합이 변화가 생길 때 그 넓이 합이 최소가 되는 상황일 때 거기에 대응되는 X좌표 그냥 편의상 F 인버스 K라고 썼습니다. 자, 거기에 대응되는 X좌표의 포지션은 A와 B의 중점에 놓여진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얻어낸 결론입니다. 그래서 요 상황일 때 최소가 된다라는 게 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리되어야 될 개념인 것 같습니다. 자, 두 가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 조건이 차이가 납니다. 첫 번째 영상은 그때 적분 구간이 왼쪽 오른쪽 지금 얘는 상수함수가 위쪽 아래쪽 이렇게 움직이면서 넓이 합에 변화가 생기는 이야기였습니다. 자, 어쨌든 자, 첫 번째 영상에서는 왼쪽 오른쪽 움직일 때는 함수값 중간에 고정되어 있는 상수함수 기준으로 자, 함수값의 길이가 동일할 때 자, 지금 요 문제 상황은 고정되어 있는 적분 구간이 있을 때 그 적분 구간의 중점의 위치에 놓여질 때 이 둘러싸여 있는 넓이 합이 최소가 된다는 상황 요 두 가지를 한번 구분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가지고 과연 자, 2018년도 3월 30번 문제가 어떻게 표현이 돼서 가는지를 선생님하고 한번 같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똑같습니다. 사진 찍듯이 머릿속에 한번 잘 정리를 해 보십시오. 자, 지우고 문제로 들어와서 살펴볼게요, 이제. 자, fx는 1을 경계로 해서 두 가지로 정의를 했는데 이미 자, x 자리에 2 빼기 x가 들어왔으니까 너 둘의 관계는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이야. 이건 대칭에 대한 기본 개념이니까, 그죠? 여기에 y 이퀄 fx가 있습니다. 자, 너를 x 이퀄 a에 관해서 한번 대칭 이동을 시켜 보십시다라고 했을 때 그때 나오는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누굽니까? 2a 빼기 x. 이거는 선생님 영상 중에 대칭 이동 이런 관련된 이야기들 정리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혹시라도 뭔가 이게 정리가 아직
덜 되어 있거나 미흡한 친구들은 그 영상을 참조를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x고 x 자리에 2 빼기 x가 들어왔으니까 너를 x 이퀄 1에 관해서 대칭 이동시킨 게 너니까 너 둘 사이의 관계는 x 이퀄 1에 관한 대칭이다 라고 읽혀지니까 그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이 문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이제 자, x축이 있고 y축이 있습니다. 자, 1을 경계로 해서 1일 때는 함수값 2를 찍으시고 이 구간에서 그래프가 증가해서 가겠죠. 0일 때는 1을 찍으시고 이렇게 증가해서 갑니다. 이렇게 이렇게 가시고 그 다음에 자 2일 때 대칭이 되어서 감소해서 내려오겠죠. 이렇게 내려와서 대칭 구조를 형성하는 함수가 이렇게 주어진 겁니다. 이게 gx 함수 구조입니다. 자, 이렇게 주시고 자, 문제는 gx의 정의가 시작점은 고정을 해놨습니다. 시작점 고정해놓고 물론 여기서는 변하는 x를 주기는 했습니다. 그게 0과 2라고 하는 구간 사이에서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x가 점차 오른쪽으로 진행돼서 갈 때 여기 있는 이놈이 자 여기서는 실질적으로 주인공은 dt입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함수가 dt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칠판에 그려놓은 이 함수가 요 표현대로 간다면은 너가 ft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그래야 헷갈리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자 네가 ft고 그렇게 치면 앞쪽에 있는 fx가 상수함수입니다. 상수함수. 그래서 자 fx를 한번 표기를 해본다면은 자 이런데 어딘가에 x가 움직여서 갔습니다. 그럼 이렇게 정의되고 있는 네가 fx라고 하는 함수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우리는 x 포지션이 여기 놓여 있으면은 gx가 의미하는 거는 0부터 x까지 너 상수함수와 ft로 둘러싸여 있는 요 부분의 넓이를 문제에서 gx라고 정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자, 그랬을 때 x가 2를 향해서 가면 이 넓이의 변화들이 생길 건데 그 넓이의 변화가 극대가 되는 상황과 극소가 되는 상황을 찾아서 각각 그때의 넓이의 차를 구해 보시면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된다. 그걸로 유리수 AB 값을 구합시다라는 게 주어진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먼저 언제 극대가 만들어지고 언제 극소가 만들어지는지 요걸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데 자, 극대는 그냥 관찰하시면 그냥 읽혀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x가 여기 있습니다. 그럼 넓이가 요거죠. x가 조금 더 이쪽으로 가볼까요? 그죠? x가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끝납니다. 이 뒤쪽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x 포지션이. 그래서 넓이가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자, 그렇게 치면 x가 1까지 가면 이 넓이를 다 채우겠죠. 이 넓이를 다 채우니까 그리고 요 1을 지나서 x가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그때는 이 넓이가 사라지고 요 넓이가 대신 대체해서 이렇게 오니까 이 넓이보다 넓이가 작아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극대는 언제냐? 1일 때 극대라는 거는 명확하게 관찰이 됩니다. 그래서 x가 1에서 극대가 확인이 된다는 거는 쉽게 확인이 될 거고 그러면 이제 1과 2 사이에 어떤 x 포지션에 왔을 때 극소가 되는 상황이 만들어질 건데 그 극소는 다른 말로 하면 최소라는 말과 동일한 상황이니까 그게 우리가 정리했던 거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개념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상 자 우리가 요 정도에서 뭔가 극대가 한번 나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요 상황일 때가 즉 x가 요 포지션에 왔을 때가 극소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둘러싸여 있는 부분의 넓이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자, 앞쪽의 넓이가 이렇게 있을 거고 뒤쪽의 넓이가 이렇게 해서 대칭 구조로 형성이 돼서 나올 겁니다. 자, 이렇게 둘러싸여 있는 넓이들, 요 넓이가 최소인 상황을 한번 잡아 보십시다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적분의 시작점은 제로고 적분의 끝점이 우리가 찾아야 되는 상수 x입니다. 요게 극소가 되는 x 좌표겠죠. 자, 그때 요 그래프가 요렇게 가고 있을 때 네가 극소가 되는 상황, 최소가 되는 상황이 요 포지션이 도대체 어딥니까를 우리가 좀 전에 확인했던 겁니다. 이 포지션은 도대체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이 포지션은 자, 0과 x의 정중앙에 놓여 있는 포지션입니다. 라고 그걸 우리가 확인을 했던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0과 x의 정중앙 2분의 x 포지션에 네가 놓여질 때가 최소가 된다라고 확인을 했던 거고, 자, 그럼 그때 x 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봅시다라고 했을 때 그 x 값이라고 하는 거는 요 사이에 대칭축이 하나 놓여 있잖아요. 그죠? 너 둘의 정중앙에 1이 놓여 있을 때니까 극소가 되는 x를 잡아봅시다라 그러면 너 둘 더한 게 2분의 3x인데 네가 2가 될 때니까 야, 그렇다면 x는 얼마니? 3분의 4일 때가 네가 최소이면서 네가 극소가 되는 상황이구나라고 인지가 됩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거는 극대값, 극소값의 차만 구하시면 되는데, 자, 극대는 분명히 x가 1일 때 넓이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럼 1일 때 넓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x가 1까지 가버리면 이 넓이가 1일 때 둘러싸여 있는 넓이거든요. 자, 이 넓이가 1일 때 둘러싸여 있는 넓이고, 요 테두리 안쪽 넓이입니다. 그 다음에 3분의 4일 때 너의 값을 구했을 때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요 부분이잖아요. 그죠? 여기랑 요 부분입니다. 그런데 두 넓이의 차니까 어차피 겹쳐지는 넓이 너는 제외를 할게요. 자, 요 넓이는 우리가 빼고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요 빗금치 남아있는 요 영역은 어차피 둘이 겹쳐지는 넓이니까 너는 제외를 하시고, 자, 그러면 여기를 요렇게 선생님이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자, 너는 대칭이니까 요 넓이를 S라고 잡아봐. 그럼 너도 넓이가 S가 될 거야. 요렇게 확인이 될 거고, 자, 요거 잘라서 요렇게 잘라서 요 넓이 그냥 편의상 P라고 할게요. P라고 하겠습니다. 그냥. 그래서 자, PS로 둘러싸여 있는 넓이가 있는데 한번 관찰을 해보시면은 이렇게 우리가 표현이 될 겁니다. 자, X 값이 3분의 4니까 실제 2분의 X라고 하는 요 놈을 정리를 해보면 너는 3분의 2라고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3분의 2라고 표기가 되는데 한번 가만히 보시면 요 직사각형 보이죠? 이렇게 직사각형이 보이는데 자,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가 3분의 2라고 표기가 되고 대칭축이 1이잖아요. 그죠? 대칭축이 1이니까 요 길이가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높이는 동일한 상태에서 비율이 2대 1의 비율을 가지고 있으니까 요 빈 공간 넓이를 PS를 이용해서 표현하면 너 넓이의 2배니까 2P 더하기 2S라고 그냥 표기가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자, 극대극소의 차가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했을 때 자, 공통 부분 넓이는 빼내고 극대에서 남아있는 넓이는 요 넓이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한번 표현을 해보시면 자, 너하고 합친 거니까 3P 플러스 2S가 될 거고 자, 그러면 극소에서 남아있는 거는 SS, ES가 되니까 결국은 3P의 값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P의 넓이를 구해서 3배를 하시면 모든 게 끝난다. 뭐 그런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부터는 선생님하고 P의 넓이를 찾으러 갈게요. P의 넓이. 요게 P인데 요 넓이를 한번 찾으러 가겠습니다. 자, 이 넓이를 찾으러 가는데 이 넓이는 철저하게 역함수 적분을 쓰셔야 됩니다. 인테그랄 갈게요.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구간으로 둘러싸여 있는 역함수 적분을 한 거에다가 직사각형 넓이 너를 빼면 P가 남는 거니까. 그래서 자, 요 지점이 X 값이 3분의 2니까 대응되는 Y 좌표는 2의 3분의 2제곱 그래서 여기에 2의 3분의 2제곱이 이렇게 연결돼서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자, 그래서 넓이를 표현하면 지금 P 값 구할 겁니다. P를 도대체 누구니? 2의 3분의 2제곱부터 해서 자, 2까지 F 인버스 T를 따라서 적분을 하시고 거기에서 요 앞쪽에 2P 더하기 2S에 해당되는 직사각형 넓이를 빼라. 그러면 가로 길이는 3분의 2. 그래서 3분의 2가 나오고 너는 2 빼기 세로 길이는 2의 3분의 2제곱 해서 P 값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적분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요 구간에 있는 fx라고 하는 함수가 2x 제곱이니까 너의 역함수는 그냥 우리가 아는 애입니다. 그냥 lnt죠, lnt. lnt 적분을 하시면 됩니다. lnt 적분하면 너는 t, lnt 빼기 t라고 읽혀지니까 2의 3분의 2제곱 2까지. 요 뒤에는 잠시 놔두고 얘만 먼저 한번 계산해 볼게요. 자, 2가 들어오면 날라가시고 그냥 자, 네가 들어와서 2에 마이너스 붙여주시고 3분의 2에 3분의 2제곱하고 나오겠죠. 2부터 먼저 2는 아까 계산을 했고 그럼 너 들어와서 플러스 2에 3분의 2제곱하고 나오니까 너를 정리하시면은 3분의 1에 2에 3분의 2제곱하고 계산이 돼서 나옵니다. 자, 이거랑 너를 최종적으로 정리를 한 게 그게 P의 값이니까 정리를 하시면 너는 마이너스 3분의 2는 그대로 오시고 너는 플러스 3분의 2 3분의 1 합치니까 2의 3분의 2제곱에 빼기 3분의 2라고 나오고 우리가 원하는 3P를 원하고 있었으니까 3P는 여기다 3배를 하시는데 너를 먼저 쓰겠습니다. 네가 앞쪽에 먼저 나왔기 때문에 3배 하니까 너는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플러스 3배에 너를 고쳐 쓰면 세제곱건 2의 제곱이라고 고쳐 써서 A 값이 다음과 같이 노출이 돼서 나오고 B 값이 다음과 같이 노출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따라서 AB 곱의 제곱을 주니까 마이너스 6의 제곱이라고 해서 36이라고 하는 수치가 이렇게 확인이 돼서 나옵니다. 그래서 자, 이 문제가 나름 그때 당시에 진짜 엄청난 고난도였던 거는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걸 시험장에서 실전 시험 속에서 이 문제를 뭔가 하나씩 풀어낸다 그러면 이 호흡은 한참 걸릴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정리된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죠? 요 위치가 어디냐? 둘러싸인 넓이가 최소일 때 요 위치는 시작점, 끝점의 정중앙, 중점의 위치에 놓여질 때가 최소가 되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극소가 되는 X좌표를 그냥 읽어주시고 물론 계산 과정도 역함수 적분을 끌고 들어와서 계산을 해보시면 훨씬 더 간결해지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엮여져 있는 개념이 어떤 거냐? 이거는 첫 번째 영상과 두 번째 영상을 정확하게 구분을 좀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S1, 2 합이 최소일 때가 어떤 조건에서 준 거냐? 두 번째는 어떤 조건에서 준 거냐? 이럴 때는 요럴 때가 최소가 되고 요렇게 줬을 때는 요 상황일 때가 최소가 된다는 걸 명확하게 조금 정리를 하고 계시면 혹시 자 올해 9월 평가원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테마가 다시 만일에 노출이 돼서 나온다면 이 영상을 시청한 학생들이 훨씬 더 심플하게 그 해답의 본질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감히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두 개의 영상 꼭 한번 정리를 꼭 하시고 정리된 내용 머릿속에 잘 정리하시고 시험에 나왔을 때 바로바로 끄집어내서 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번 테마는 두 가지 이걸로 한번 정리하는 걸로 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더운 날씨에 건강 잘 챙기시고 그리고 지금부터 육모가 끝나고 지금부터 수험생들 고3 N수생 여러분들은 뭐 수능 때까지 보는 거는 아닙니다. 무조건 지금부터 해서는 9월 평가원까지 내가 약점들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그 나름의 계획을 세우시고 날씨하고 상관없이 세워진 계획에 맞게끔 실행에 꼭 옮기시고 지금부터는 구모를 향해서 9월 평가원을 향해서 달려가는 게 가장 효율적인 공부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쪼록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강 꼭 유념하시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진심으로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